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짧은 시황을 주간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현재 우려하는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내용은 델타 바이러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이것으로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좀 우려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작년 3월 저점 이후로부터 보면 글로벌리 가장 이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했잖아요. S&P 500보다도 뭐 한 40% 가까이 넘게 더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해지는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한 뭐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달라진 건 없다. 여전히 풍부한 어떤 유동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금리 상승 악재가 당분간은 좀 사라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야, 다음 주 돼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아주 깊은 아주 강한 양봉이 나오면 오늘 걱정했던 건 다 없어지는 거고요. 또 다음 주에 아주 큰 하락이 나오면 그것 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2분기가 마무리됐고 실적은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현재 3분기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주가는 사실 미래를 반영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한 4분기 정도를 반영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고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사실 2분기에 한국의 수출이 정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선행하는 어떤 ISM 제조업 지수나 PMI 지수들이 예상치보다 하하는 이런 어떤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수출이 2분기가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분기는 수출 말고 상장사들의 실적이 어떤 정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보통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QOQ로는 감익되는 경향들이 많죠. 그리고 3, 4분기 때는 작년에 1, 2분기 때 기저가 좀 사라지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2분기 때 혹시라도 2분기 때가 수출의 정점, 3분기가 실적의 정점, 그리고 4분기 혹은 내년에 1, 2분기가 모멘텀이 뭐 딱히 뭐가 없다면, 왜냐면 왜 이런 하반기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냐면 뭐 많은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에 따른 어떤 후행적인 어떤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근데 다행히 좀 원자재 가격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것들의 비용 증가 가능성이 하반기 3, 4분기 때는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솔직히는 잘 모르겠다인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가율의 감소는 있겠지만 실적은 연 단위로 갈 거거든요. 증가할 거기 때문에 내년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엄청난 폭락 작년 같이 그런 폭락보다는 뭐 횡보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일시적인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면 이거는 금방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잘 가고 있다가 실적이 꺾이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락하는 거는 이게 정말 힘든 시장이거든요. 뭔가 좋다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그리고 희망의 어떤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는 희망의 뉴스도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실적에 의한 천천히 빠지는 어떤 하락이라면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아직 저희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일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어제가 아니고 엊그제였죠. 엊그제 좀 많은 종목들을 비중을 줄이거나 뭐 7종목인가요? 8종목을 비중을 줄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 것들의 비중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막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어떤 확신은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실적의 어떤 정점에 의한 주가 하락이라면 추가 매수는 아주 기술적으로 혹은 뭐 아주 바닥에 있는 것은 하겠지만 이익이 난 것은 좀 덜어내는 것을 좀 염두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하진 않았지만 실행했네요. 어떻게 보면 엊그제.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시장이 하락할 거야,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원칙대로 한 것 같습니다. 뭐 비싸지는 거는 뭐 좀 덜어낸 것이죠. 그래서 뭐 일단은 보면은 코스피가 이번 주에 한 2%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이 1% 정도 하락했는데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볼 때 저는 주간 차트를 좀 많이 보거든요. 주간 차트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일간 차트에서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래서 주간 차트를 보면 다행히도 이번 주와 지난주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조금 다행인 부분은 있어요. 확실히. 약간의 다행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간 차트에서는 저희는 거래량을 자주 본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 또 만약 기술적 지표를 하나 본다면 저희는 MACD를 자주 봅니다. MACD로 사실 뭐 크로스 날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은 있는데 현재 추세를 조금 늦더라도 좀 확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보냐면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MACD가 이렇게 크로스가 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서 이렇게 우하향해서 쭉 빠지는 이 두 구간을 보면은 주간 차트상 MACD를 보면 이런 구간은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전고점을 대체로 돌파하는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구간들은 어떻게 보냐면 전고점이 돌파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막히고 혹은 약하거나 혹은 약간 돌파해도 바로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죠. 한 3월부터 현재까지는 주간 차트상 MACD가 이렇게 역배열인 상황이라서 시장이 그렇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죠. 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기술적 지표를 참고하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할 때 시장에 좋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시장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죠. 그 다음에 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보고. 근데 애널리스트들도 다 다릅니다. 근데 나의 어떤 기준을 만들 때 나는 이런 것을 좀 우려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볼 때 일간 차트로 이렇게 그날그날을 보면 이게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상 주간 차트상의 MACD가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은 해요. 이때는 웬만하면 전고점이 잘 돌파가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종목으로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역배열인 상황에서는 잘 안 되죠. 그리고 반대로 이 정배열인 상황, 요거를 한번 섞어볼까요? 섞어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섞어서 한번 보면은, 일목균형표도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요 지표를 조금 진하게 해볼게요. 아이고, 제가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보조지표를 제가 뭐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기술적인 매매를 아주 잘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참고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MACD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구간은 정배열이 되는 구간에서는 상단을 계속 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런 이 꺾임이 있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잘 전고점이 돌파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존재한다. 근데 이거는 뭐 느리지만 뭐 거의 비슷하게 맞죠. 뭐 하이닉스도 볼까요? 하이닉스도 보면 요 구간을 이렇게 보면 계속 돌파가 되는 이런 구간을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잘 못 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정배열이 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또 역배열이 되니까 자꾸 못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중심선 아래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중심선 아래에서 MACD가 크로스 날 때도 잘 못 넘어갑니다. 다만 그래도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하고 나면 허무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시장을 보면 이건 뭐야? 뭐 주식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후행적이다라는 것. 주가보다 이런 보조지표들은 후행적이다. 그리고 갭도 많고 어떤 숫자의 어떤 착시도 있고, 그래서 참고용으로 저는 참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무섭게 횡보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는 주가 역시도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 뭐라고 할까요?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지만 이 보조지표와 다이버전스가 나면 하락할 때 더 무섭게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오히려 역배열이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보조지표와 주가의 어떤 다이버전스일 때는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되는 이런 것이 좀 더 있죠. 그래서 꼭 저는 일간 차트 상에서는 웬만하면 보조지표는 거의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일간 차트 상에서는 본다면 뭐 볼린저 밴드를 가장 뭐 좀 많이 보고, 주간 차트에서는 뭐 MACD나 뭐 거래량을 좀 중요하게 좀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하락할 때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것이 이건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일단 해보면 시장에서 우려도 있고 뭐 괜찮아,
뭐 이건 단순 조정일 거야.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큰 어떤 뭐 델타 바이러스 이런 거를 뭐 예측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2분기 수출, 3분기 실적의 어떤 정점,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모멘텀이 있을까?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희망적인 어떤 무언가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때 고점 혹은 여기 1월 달에 고점 있었던 요 구간을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고 반등했을 때 여길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어떤 좀 혹은 넘어서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헤드앤숄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못 넘어가고 이렇게 빠지면 이것이 만약에 3, 4분기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우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은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있죠. 사실 엘리어트 파동을 뭐 신뢰를 한다기보다는 후행적으로 비슷하구나, 진짜 비슷했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엘리어트 파동 하면 뭐 상승 1, 2, 3, 4, 5 하락 A, B, C, 이게 보통 주가의 어떤 하나의 파동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란색이 상승의 어떤 이런 모습, 1, 2, 3, 4, 5, 그 다음에 하락 A, B, C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이 구간 있죠. 여기를 1, 2, 3, 4, 5, 그 다음에 하락 A, B, C일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과거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미래가 그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나고 나봤더니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여기에서 어떤 연장 파동이 나오면 어떡하지? 더 어려워질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엘리엇 파동 마지막이라면 1, 2, 3, 그러니까 A, B, 하락 A, B, C라면 연장 파동만 나오지 않는다면 반등은 할 수 있겠다. 다만 반등 시 이 전고점들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보다는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말씀드렸던 뭐 이런 기술적인 뭐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시황관도 잊어버리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두서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다른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회원분이 여쭤봐서 방송을 대체하였습니다. 예, 월요일 날 뵙겠고, 이번 주 힘들었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